소개 감사드립니다. 부천성모병원 순환기내과에서 근무 중인 변성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그 픽스드 도즈 컴비네이션의 이제 장점인데, 이제 제가 이제 담당한 약제 자체가 올로맥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 환자에서 혈압과 고지혈증 관리에 관한 주제로 조금 이제 주제를 변경해봤는데, 결국 이제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뇨약,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질환에 대한 약을 먹게 되면은 약의 개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럴 때는 이제 픽스 도즈 컨비네이션 약제가 이런 약 개수를 줄임으로써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제 자체를 당뇨 환자에서 혈압과 고지혈증 관리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올로맥스의 장점을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현재 그 당뇨 환자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 관리에 관한 이제 그 커런트 스테이터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당뇨 환자에서 고혈압이 있는 경우 굉장히 흔한 거를 알 수 있고, 30세 이상에서는 58% 이상, 65세 이상 75% 이상 굉장히 높은 비율로 당뇨와 고혈압이 같이 간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당뇨병과 고콜레스테롤 혈증도 동반율이 굉장히 높고, 30세 이상에서 76%, 65세 이상 70% 정도로 굉장히 높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출처는 이제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나오는 팩트 시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모두가 동반된 비율은 어떨까? 세 가지가 다 같이 가는 비율도 30세 이상에서 43%, 65세 이상 50.7%로 굉장히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당뇨 환자에서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이 세 가지 요인에 그 잘 조절되는 비율이 얼마인가 보면은 저는 이 수치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었고,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조절되는 비율이 10%도 채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 환자에서 그러면은 혈압과 리피드 매니지먼트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이 있을 때 당뇨병 외에도 다른 위험 요인이 더 개수가 늘어날수록 심혈관계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은 뭐 우리 머릿속으로도 예측을 할 수 있겠고, 실제로 나온 데이터도 보면은 이제 다른 위험 인자가 하나, 두 개, 세 개 늘어날수록 그런 이제 심혈관계 사망 위험이 뭐 이런 식으로 쭉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고혈압과 디스리피데미아를 이제 동시 관리한다고 했을 때 이제 혈압을 10% 떨어뜨리고 이제 토탈 콜레스테롤을 10% 떨어뜨린다고 했을 때 CV 데스의 이제 감소 효과는 45% 정도, 이제 10%를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CV 데스에 대한 그 감소 효과는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을수록 당뇨병을 동반할수록 심혈관계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그다음 이제 당뇨병 환자에서 이제 그 이상 지질 혈증의 패턴을 잘 살펴보면 특징적인 게 이제 LDL 중에서도 스몰 덴스 LDL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몰 인테스틴에서 이제 흡수되는 비율도 높고 TG가 높고 이제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몰 덴스 LD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LDL 같은 LDL 수치를 나타내는 환자의 경우에도 이제 이런 LDL 파티클이 이제 스몰, 이제 인터미디에이트, 라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이제 라지 LDL 파티클을 갖고 있는 경우보다 스몰 LDL 파티클이 있는 경우에는 똑같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라고 하더라도 더 높은 이제 위험성을 CVDS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스몰 덴스 LDL 자체도 이제 그 관상동맥 질환과 심근경색과 이제 독립적인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에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몰 덴스 LDL 비율이 높기 때문에 특히 더 이제 고지혈증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고려를 함으로써 접근이 필요한데, 기본적인 혈당 관리는 물론이고 이런 혈압과 고지혈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 환자에서 혈압 관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혈압 진료 지침이 새로 나오게 됐는데, 이제 2018년도랑 비교해서 조금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측면에서 보면은 이전 18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당뇨병 환자에서 심혈관 질환이 있을 경우에만 이제 혈압을 130에 80이라고 이제 이렇게 언급이 돼 있었는데, 작년에 나온 가이드라인에서는 조금 더 이제 추가가 돼서 이제 무증상 장기 손상,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이제 뭐 단백뇨가 있는 경우, 이제 좌심실 비후가 있는 경우, 이런 무증상 장기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또는 심내혈관 위험 인자 1개 이상, 뭐 이제
나이 인자도 있겠고 가족력, 흡연, 뭐 이상 지질 결정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이런 게 한 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목표 혈압을 130에 80 미만으로 이제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130, 80으로 조절을 해야 된다는 환자의 이제 비율이 더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만성 콩팥병 경우에도 이제 당뇨병 동반 시 이제 목표 혈압이 130, 80 미만으로 이제 권고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뇨 환자에서 그 혈압 관리에 관한 이제 논문들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두세 가지 말씀드리면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거는 2021년도 NEJM에 실렸던 스텝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60세 이상, 60에서 80세 이상의 고령 환자에서 이제 적절한 타겟 BP 컨트롤을 얼마인가 요거에 관한 연구가 되겠는데 이제 인텐시브한 그룹은 혈압을 시스톨릭 BP를 130 이하로 낮췄고 스탠다드 그룹은 150 이하로 설정을 해서 이 양군을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 자체는 스트로크, ACS, 디컴pensated 하트 페일러가 되겠는데 이러한 프라이머리 아웃컴의 감소 효과가 이제 인텐시브한 그룹에서 26% 정도 더 감소하는 걸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텐시브 고령의 고혈압 환자에서도 이제 이런 인텐시브한 BP 컨트롤이 더 이제 베네핏이 있구나 이렇게 입증을 하였고 이제 이 연구에서 이제 서브그룹 분석을 보면 당뇨가 있는 환자들을 보면은 양군에서 한 800명 정도가 1600명 정도가 이제 들어와 있었는데 이게 뭐 아쉽게도 통계학적인 유의성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이제 인텐시브한 BP 컨트롤 군이 이제 아웃컴 측면에서 조금 더 우월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이제 요 포레스트 플롯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 2010년도에 이제 어코드 BP 트라이얼한 연구에서 이제 당뇨 환자에서 이제 인텐시브한 BP 컨트롤이 과연 이득이 있는가 이제 그 연구를 하였고 연구는 이제 당뇨 환자이고 이제 환자는 뭐 40에서 79세 정도 나이로 그래서 이런 아웃컴을 봤는데 여기서는 일단 인텐시브와 스탠더드 그룹에서 이제 아웃컴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자체만 보면은 당뇨 환자에서 인텐시브한 BP 컨트롤은 굳이 이득이 없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 ACC에서 이렇게 요 두 연구를 가지고 풀드 어널리시스를 한 연구가 발표가 되었고 그래서 스템 연구와 어코드 BP 연구에서 당뇨 환자들만을 떼어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렇게 풀드 어널리시스를 했더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 CV 이벤트를 23% 가까이 줄이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우리 이제 아까 대한고혈압학회 진료 지침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반영해서 좀 더 이제 당뇨 환자에서 인텐시브한 BP 컨트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당뇨 환자에서도 인텐시브한 BP 컨트롤이 이득이 있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메살탄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 BP 리덕션 효과도 이제 굉장히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약제가 올메살탄이고 그리고 이제 BP 반감기도 가장 긴 군에 속하고 BP 리덕션 효과도 이제 가장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고위험 당뇨병 보시면 이제 고위험 당뇨병이라는 거 이런 심뇌혈관 위험인자나 이제 무증상 장기 손상에 동반된 환자들 얘기하는데 이런 위험인자들 아까 말씀드렸던 연령, 뭐 흡연 이런 것들이 있겠고 무증상 장기 손상, 콩팥, 심장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부민료 동반 시에 이제 ACE 이니비터나 ARB가 이제 첫 번째 고혈압 약제로 채택돼야 된다는 걸 잘 아실 거고 로드맵 연구 보시면 이런 이 타입 2 DM 환자에서 이제 일단 현재로서는 단백뇨가 없는 환자에서 이런 올메살탄이 이제 플라시보에 비해서 이제 미세 단백뇨를 억제하는 효과가 알부민뇨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까 봤는데 이제 23% 정도 이제 발생을 위험도를 낮추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맵 연구는 이제 ARB 중에 최초로 이제 미세 알부민뇨를 발생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내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뭐 LVH에 관한 이제 연구도 같이 보면은 이제 올메살탄이 LVH의 위험을 20.3% 예방한다는 것을 이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리피드 매니지먼트 이제 보시면 이제 작년에 이제 이상 지진혈증 진료진 나오면서 조금 더 이제 그 우리의 타겟 LDL 수치가 더 낮아지게 됐습니다. 관상동맥 질환 보면 예전에 타겟 LDL이 70이었다면 이제 55 정도로 이제 55 미만으로 변경되었고 당뇨병이 이제 뭐 10년 이상 된 경우에는 더 타이트하게 70 이상으로 떨어뜨리도록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LDL 수치가 높을수록 죽상경 동맥 경화증이 더 이제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었고 이제 코스모스 스터디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런 로슈바스타틴을 사용을 했을 때 이제 플락 볼륨이 리덕션 되는 것을 확실히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TAV 토탈 아세로마 볼륨을 보면 5.1%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이제 로슈바스타틴 복용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아트메트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토바스타틴이랑 로주바스타틴을 비교하였고 확실히 아토바스타틴에 비해서 로주바스타틴이 토탈 아세로마 볼륨이 이제 확실히 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 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스타틴 제제가 있지만 로슈바스타틴이 가장 강력한 용량에 비해서 가장 강력한 강화 효과가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올로스타랑 올로맥스의 장점이 있겠는데 아까 사양경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높은 필 버든은 수능도를 저해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개수가 늘어나면 수능도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 폴리필과 싱글필의 그런 복약 수능도를 연구한 이전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일관되게 이제 개수가 줄어들수록 복약 수능도가 개선되고 심지어 그런 뭐 아웃컴들 뭐 BP 저하, BP 강화 효과, 뭐 리피드 강화 효과, CV 아웃컴 이런 것들 모두 다 이제 더 이득이 있는 것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메살탄 이렇게 약제들이 이제 있는데 제가 실제로 이 올로맥스라는 약을 봐봤더니 복합제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약이 이제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약제들은 복합제가 사이즈가 큰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이제 스타틴, 암로디핀, ARB가 합쳐진 그런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개수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환자들에게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